세계 최초 예능장 개그 엔터테인먼트 토크쇼 호들맨. 향로입니다. 와. 와. 오늘 주제를 네. 요즘 이제 제가 이제 하는 고민이기도 하고 네. 그 서류를 제출하고 이제 그 최근에 만나는 뭐 이렇게 여러 네. 개발자분들 볼 네. 때마다 좀 느끼는 건데 네. 주니어 분들이나 신입 개발자분들이 네. 클린 코드를 지향할수록 네. 점점 이제 구현 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? 경험을 해보신 거죠? 그렇게. 네. 어... 그 되게 이제 좋은 코드에 대한 고민을 하면 할수록 네. 네. 어떻게 보면 이제 뭘 구현해내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예, 좀 예. 많이 받는 거예요. 그래서 저만 하더라도 보면은 뭐 국비학원에서 이제 막 배우고 나왔을 때 SI에서 이제 막 개발하고 있을 때 그때는 막 우다닥 해가지고 막 3일 만에 막 어떻게든 기능을 다 만들어냈거든요. 어떻게든 기능을 다 만들어내는 거는 그때 했는데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어느 순간부터 개발할 때 고민거리가 계속 생기니까 네. 구현 속도가 계속 떨어지고 종국에는 막 고민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고 겁도 좀 많아지고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. 좋은 코드나 좋은 구조 혹은 뭐 좋은 설계 이런 것들에 매몰되면은 그 런칭해야 될 거를 런칭 못한다라는 느낌을 요즘은 좀 그걸 극복하긴 했지만 네. 이 스타트업 오기 전까지는 그 문제를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나는 이거 일정 맞추기가 힘들지?부터 시작을 해서 네. 뭐 하나 이게 좀 완성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은 우리 보통 이제 우리 완료 완성이 좀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. 완벽한 것보다는. 네. 그게 조금 고민이었었거든요. 그 당시에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클린 코드, 그러니까 좋은 구조, 좋은 설계에 대한 그 집착을 하다 보면 거기에 그냥 매몰돼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요? 네.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진짜 고민이었고 왜냐면 저도 이게 제 단점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했어가지고. 네.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. 지금은 이제 대충 요런 수준까지는 해도 되겠다. 이 정도 똥 괜찮은데. 싸놔도 상관없겠다. 괜찮다. 그러니까 어디까지 써야 되냐가 이제 그때는 몰랐고 그게 지금 또 이제 주니어 개발자분들 뭐 그 과제 제출해 주시는 거나 혹은 이제 그 이력서 제출해 주시는 거 보면은 그게 좀 많이 느껴지는데 이게 특히 과제에서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. 과제가 과제에서? 저희가 2주 동안 되게 간단하지만 프레임워크 없이 이제 API 만들고 테스트 코드 넣고 뭐 이런 좋은 구조로 만들고 이런 걸 과제로 이제 드리는데 근데 과제가 그래도 꽤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ORM들이 지원하는 트랜지션 기능을 쓰다가 ORM 없이 트랜지션 써야 된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지부터 시작해서 고민할 게 생기잖아요. 네.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데코레이터들, 어노테이션들 없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생기고. 네. 근데 이제 그거 감안하고 기능 요구사항을 많이 넣진 않았지만 좋은 코드를 만들려고 기능 요구사항을 아예 다 하지 못한 채로 제출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거든요. 예. 네, 막 헥사고널 아키텍처 쓰시고 DDD 하시고 하시면서 그 좋은 코드, 좋은 구조, 좋은 설계 하시려고 하신 뒤에 기능은 다 구현이 안 돼 있는 채로 제출을 하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게 뭐지? 라는 애초에 그 대전제가 있잖아요.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한다는 거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기능을 구현한다. 이건 대전제잖아요. 그 사이에 이제 좋은 코드, 좋은 설계를 하는 거라고 저는 그동안 생각을 해왔는데 네. 그게 조금 많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분들이 뭔가 이제 헥사고날로 해서 뭐 기능 구현이 다 안 됐다. 근데 레이어드로 그러면 했을 때 과연 기능 구현을 다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. 뭐 상상이긴 하지만. 네네. 그럼 이제 그거는 오히려 이제 좋은 코드나 좋은 설계를 고민해서 기능을 못 구현했다가 아니라 그냥 이제 어떤 그 개개인의 역량인 거지 그게 어떤 추세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군요. 어떠세요? 만약 과제를 제출을 했는데 기능 구현은 안 되어 있는데 코드는 되게 좋아. 네. 저는 요즘 그 개발자 이력서보다 영업자분이랑 디자이너 이력서를 훨씬 많이 봐가지고 말할 권한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이게 기능을 이렇게 만들라 했는데 코드는 굉장히 좋은데 다 구현을 안 했다. 우선 얘기를 들어볼 것 같아요. 왜 이제 기능 구현을 다 못했는지를 좀 들어볼 것 같고 약간 두려웠을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이게 막 코딩을 해가지고 막 코딩이란 것도 사람들마다 이제 다 다른 거잖아요. 기준점이. 맞아요. 막 코딩을 해서
이거를 다 기능을 구현을 하면은 아까 평가가 좀 박할 수도 있지 않나? 내가 불합격할 그렇죠, 수도 있지 그렇죠. 않나? 약간 이런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아는 선 안에서 기능을 다 구현하지 않더라도 이제 잘 코딩을 해가지고 제출하는 게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합격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좀 싶기도 하고요. 그러면 호돌맨은 어디에 더 가점을 주세요? 만약에 지원자 2명이 왔어. 예, 예. 한 분은 되게 마음에 드는 코드를 작성을 해주셨는데 기능 구현은 딱 쉬운 부분만 했어. 예, 예. 그러니까 복잡한 쿼리가 들어가야 되거나 예.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아. 배제하고 뭔지 아시죠? 예. 그게 이거- 또 선이 있구나 또. 예, 예, 예. 쿼리를 짜려고 해도 되게 복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. 네, 예, 예. 막 동적 쿼리 엄청 들어가 있다거나. 예, 예. 예. 그런 아. 쪽을 빼고 그걸 나머지 뺐어. 이제 제너럴한 어떤 부분들을 되게 좋은 코드로 짰어요. 이런 부분이 한 분이 있고 예, 예. 또 한 분은 어떻게든 다 구현을 했어. 네. 근데 우리 예전에 막 그 PHP나 JSP에서 하던 그런 트랜잭션 스크립트 스타일로 쭉 이제 작성하신 분이에요. 예, 예. 그 둘 중에 어떤 분을 그럼 뽑으시겠어요? 좀 고민할 것 같은데요. 저는 그 기능 구현을 다 안 했다고 하셨잖아요. 근데 네. 기능 구현을 다 안 했는데 거기서 너무 쉬운 것만 그러면 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진 않았거든요. 어려운 거를 했으면 좋았겠죠. 근데 이제 네, 시간 우리가 지금 전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다 못 구현했다 하면 보통은 이제 네. 우리도 수능 칠 때도 그렇잖아요. 어려운 문제는 뒤로 미루고 예, 예.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분 둘 다 뽑거나 둘 다 안 뽑을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원하는 기능만 쉬운 기능만 구현했던 분은 뽑아가지고 얼마나 더 어려운 기능에 대해서 구현할 수 있을지를 좀 물어볼 것 같고. 근데 뭐랄까 첫 번째 분은 지금 판단하기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분이 얼마나 어려운 코드에 대해서 더 짤 수 있는지는 사실 면접에서 좀 물어보기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맞아요. 더 발굴해내기 힘들잖아요, 저희가. 네. 근데 후자, 그러니까 어려운 기능도 다 이제 완벽하게 구현을 하고 대신에 코드가 좀 엉망인 분은 뭐 면접에서 그냥 이거에 대해서 이런 코드를 이렇게 짜셨는데 어떻게 더 계산할 수 있겠느냐, 뭐 컴퓨터 주고 뭐 구현해봐라, 뭐 할 수도 있는 것 같고. 뭐 칠판에다 써봐라 뭐 해도 이렇게 그 정도는 뭐 좀 검증해낼 수 있으니까 저는 후자 케이스가 좀 낫지 않을까요? 전체적으로 기능을 다 구현하고 대신에 코드가 좀 엉망인 분. 네, 저도 사실 완전히 동의하거든요. 저도 후자 분을 차라리 선호하거든요. 우리가 이거 그 책 같은 거 봐도 예제 코드에서 보면은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좀 배제되고 디자인 패턴이나 그 설계나 그 코드 스타일이 잘 먹힐 만한 그 특별한 상황을 예제로 하잖아요. 되게 쉬운 상황을. 네, 맞아요. 그게 이제 그런 과제에서도 똑같이 드러나는 것 같고, 네,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제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없잖아요. 되게 이상적인 상황에서만 사실 그렇죠. 고려한 거니까. 근데 이제 되게 복잡한 로직이 있을 때 혹은 복잡한 쿼리를 짜야 될 때도 그 좋은 구조, 내가 생각했던 좋은 구조, 좋은 코드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. 거기까지 하려고 하니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이 구조 안에서는 그게 힘들다라고 판단을 해든지 뭐 시간이 부족해서든지 라고 하면 시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 역량이 부족한 거죠. 어떤 의미에서는. 네. 당연히 그 둘을 어느 정도 조합을 한 사람을 제일 선호하겠지만 기능 구현 다 끝나 있으면서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가장 복잡한 기능까지 다 구현을 해낸 사람을 저는 뽑을 것 같아요. 저도 호돌맨이랑 같은 마음인 거죠. 네.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기능 구현을 다 안 한 것도 그 사람 실력이지만 그 사람이 약간 더 막 코딩을 하면서 기능 구현을 다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저라면 해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점수 책정이 코드만 보는 게 아니라 기능의 전체적인 완성도도 좀 보기 때문에 좀 막 코딩을 하더라도 기능 완성에 더 초점을 두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해줄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뭐 다 그런 건 아니신데 이거 좀 되게 좀 신기한 일이긴 한데 막 코딩 하신 분들 보면은 그래도 요구 사항은 다 만족하거든요. 예외 조건 같은 경우도 막 이품은 막 덕지 넣어서라도 어떻게든 그 요구 사항을 달성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. 예. 좋은 코드를 지향한다고 얘기하셨던, 그러니까 진짜 좋은 코드를 알고 계신 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걸 지향한다고 이력서에 쓰신 분들이 낸 과제를 보면은 밸리데이션 조건이 누락됐다거나 아니면은 예외 상황들이 조금 빠졌다거나 아니면 복잡한 기능이 빠졌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좀 있더라고요. 네. 그러면 이제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면접은 보는데 면접 때 이제
이런 예외 상황들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넣어야 된다. 혹은 이거 쿼리로 작성을 해 이런 복잡한 로직을 지금 짜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복잡한 로직 자체를 작성해본 경험 자체가 부족하신 분일까봐가 좀 걱정됐던 것 같아요. 검증하기가 힘드니까. 네, 맞아요. 검증하기가 힘드니까.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영역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미 과제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걸 검증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미 뭐 지나가 버렸으니까. 검증하기는 힘든데 만약에 그분을 뽑았을 때 알고 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복잡한 비즈니스 구현 능력이 좀 떨어지신 분이에요. 네, 그럼 그분에 대해서 약간 좀 저희가 알려드려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. 입사했을 때 그렇죠, 그렇죠. 점차 복잡한 이런 케이스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이제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랑 이분은 코드가 엉망인데 코드를 좀 좋게 구조를 좋게 짜는데 이제 들어가는 그 저희가 알려드리는 그 비용이 있잖아요. 네, 네. 두 개의 그 시간이 그러니까 비용이 어디에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으세요? 전자가 훨씬 더 리소스가 많이 들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후자를 차라리 뽑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뭐 저도 그렇고 호돌맨도 그렇고 저희가 주니어 때 막 클린 코드니 뭐 좋은 구조니 이거 고민 안 하고 코딩을 막 했었지만 좋은 선배 개발자들, 좋은 동료들 만나고 좋은 책, 좋은 강의들 만나면서 해온 거잖아요. 네. 그건 뭐 옆에서 워낙 많이 본 케이스이고 또 뭐 한 10년 전, 8년 전 이럴 때는 그게 당연스럽게 그렇게 성장을 해온 거니까 네. 괜찮은데 전자의 케이스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. 네. 물론 이제 어떻게든 이제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둘 것 같긴 한데 네. 기본적인 어떤 트레이닝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그 좋은 코드로 작성하는 수많은 책들이 전제하고 있는 거는 구현은 어떻게든 해내는 사람이다라는 가정하에 그 독자를 설정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구현을 어떻게든 해내지 못하는 사람을 전제하고 책이 설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구현 자체를 무조건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어떠세요? 어떠면은?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러면 지금 클린 코드 보고 계신 주니어 분들 다 책 떴고 클론 코딩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야? 시간 내에서 어떻게 해서든 코드가 구조가 좀 엉망이더라도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다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. 네, 기간 내에. 기간 내. 그 역량이 그냥 기본 베이스 아닌가? 생각이 들기는 해요. 근데 요즘 워낙 좋은 코드에 대한 자료가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느낌이긴 해요. 어떻게든 구현해내야 된다 보다는 한 줄을 짜더라도 좋은 코드로 짜야 된다. 장인 정신처럼 막 이런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연구소 같은 데서는 뭐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서비스를 하는 쪽에서는 그 내가 생각하는 어떤 장인과 그리고 이제 시간 가성비 사이에서 시간 가성비가 있는 사람을 좀 더 저는 선호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제가 생각하는 장인이랑 약간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장인이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 로버트 마틴 아저씨가 얘기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장인 말고 방망이 깍던 노인에 나오는 그 장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. 생각하고 있었어요. 방망이 깍던 노인 보면 지금 차 출발하는데도 방망이 이 방망이 안 된다고 계속 하나씩 깎잖아요. 그게 미덕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회사였으면 그게 말이 돼요. 사실 안 되잖아요, 사실은. 그렇죠. 그래서 내 마음에 이렇게 코드 나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자꾸 구현 일정, 배포 일정이 계속 지연되는 거는 저는 이제 좋은 직장인, 뭐 직업인으로서 좋을 수는 있겠지만 직장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는 좀 피해야 되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개발자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는 뭐 제가 아직 그럴 레벨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여태껏 10년 넘게 주변 사람들이나 이제 누구를 봤을 때도 어떻게든 기간 내에 구현하는 거는 무조건 전제하고 다들 성장을 해왔던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런 지원하실 분들 이 영상 꼭 보셔야겠네요. 그러니까 이게 좀 이런 얘기하면 항상 이제 사람들이 인프런 컷 졸라 높다고 막 맨날 그 얘기해가지고. 근데 이게 웃긴 게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보거든요. 어떻게요? 컷이 오히려 낮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. 네. 근데 그게 있어. 지금 댓글 같은 걸 좀 보다 보면은 오히려 이거를 우리가 뭐
기준점에 대해서 낮춰서 얘기를 한 건데 오히려 더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맞아요. 그래가지고 그 볼 때마다 대댓글을 달까 말까 하다가 안 다는데 저희가 이제 근데 이력서 리뷰할 때도 그렇지만 아주 작은 서비스라도 혼자서 직접 구축해본 경험 자체를 되게 선호하잖아요. 네, 네. 그게 막 되게 복잡하지 않더라도 혼자서 완성을 해봤다는 것 자체에 되게 가점을 많이 주는데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혼자서 뭘 완성하는 걸 경험해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프론트엔드, 백엔드가 되게 이제 구분이 명확하게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, 네. 백엔드인데 리액트 공부해야 되나요? 프론트인데 백엔드 뭐 데이터베이스 이런 거 공부해야 되나요? 같은 질문들이 좀 많잖아요, 사실. 네, 네. 나는 프론트엔드니까 난 백엔드니까 절대 그거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또 좋은 개발자라고 할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이 있는 한편 우리는 어쨌든 어떤 문제를 코드로 푸는 그냥 프로그래밍으로서 문제를 푸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머라고 부른다고 하면은 프로그래밍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은 그냥 다 이것저것 해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거든요. 물론 이제 회사에서 그런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을 해주고 너 이제 백엔드 개발자로서 좀 더 전문성을 쌓았으면 좋겠다, 프론트엔드 개발자 좀 더 전문성을 쌓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는 환경이면은 뭐 상관없는데 그게 아닌 곳에서도 나는 뭐 무조건 프론트엔드 기술만 배울 거야 라고 하면은 언젠가 프론트엔드 쪽이나 뭐 혹은 뭐 백엔드 쪽만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사실 뭐 점점 가면 갈수록 슈퍼베이스나 뭐 파이어베이스 이런 애들 생기면서 백엔드가 사실 회원수 한 10만 이하까지 필요 없는 경우도 생기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때 가서는. 그래서 막 코딩을 하든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워낙 기술 스택이 좀 적어서 그냥 뭐 JSP에 jQuery 뭐 PHP jQuery로만 해서 어떻게든 사이트 뚝딱뚝딱 만들었으니까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재미없는 소설이라도 완결까지 내본 사람이랑 1화는 진짜 재밌는데 2화 3화 못 만든 사람이랑은 저는 소설가로서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그거랑 똑같다고 좀 봤던 것 같아요. 네. 요즘 한 줄 요약. 개발자의 지원은 늘었지만 프로그래머의 지원은 거의 없다. 이런 건가? 아, 너무 세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? 개발자 취업하는데 가장 좋은 전략에 대해서 제가 단톡방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. 사실 전략을 세우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그쵸, 맞아요. 그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루트가 제일 비효율적일 때가 많더라고요. 맞아요. 돌아서 갔던 그 길이 사실은 돌아서 보면 제일 적합한 선택이었을 때가 커리어를 지나다 보면은 계속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. 적합해 보이는 듯한 그런 지름길이 있는데 그거는 딱 진짜 그 시기에만 적합한 거고 조금 시간이 지나거나 그러면 또 길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. 맞아요. 근데 좋은 프로그래머라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또 갈 수도 있는 거고. 근데 그 길에만 익숙해져 있던 사람은 이제 다른 길이 나왔을 때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거죠. 네, 헷갈릴 수도 있고 못 넘어갈 수도 있고. 맞아요, 못 넘어갈 수도 있고. 네. 네. 맞아요.